하지만 납세주 규정은 갖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방세 국세니까. 따라서 납세지 규정은 얘보다 먼저 생긴 국세, 소득세법 규정을 어떻게 한다? 준용을 한다. 왜? 소득세도 납세지가 어디가 돼? 추소지. 종부세도 뭐가 돼? 추소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지만은 납세지 규정만큼은 무슨 법 규정을 따라간다? 소득세법 규정. 그러니까 주소지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6번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6번에 뭐라고 쓸까요? 납세지 규정은 소득세법 규정을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그냥 시험에는 납세지는 주소지다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지 규정은 무슨 법 규정을 따라간다? 소득세법. 재산세 따라가지 않아요. 왜? 얘는 소재지고 얘는 뭐가 된다? 주소지가 되기 때문에 끝.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신다면은 한 문제가 나와도 땡큐, 두 문제가 나와도 땡큐. 계산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문항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무조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건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가 참 짠하죠? 짠해. 태어날 때부터 욕먹고 태어났다가 매년 뜯기는 게 이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그렇지만 폐지를 못해요. 왜? 세금 수입이 만만치 않으니까. 서울의 집값, 주택 가격이 평균이 10억이 다 넘는 데죠. 여러분 집도 다 그런가? 신문에서만 나온 얘기? 그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니까 종부세 수입을 갖다가 포기하기가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 먹으면서도 끌고 나가는 게 종합부동산세법. 자, 해보자. 종합부동산세법. 아유, 다 죽어가네. 19쪽에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국세, 소득세가 나오죠. 소득세. 우리가 소득세다 그랬으면은 요거는 뭐가 되죠? 그렇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개인의 소득. 그럼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소득세가 된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뭘 낸다? 법인세 낸다. 그럼 개인이라는 말을 세법에서는 싫어한다고 그랬죠. 개인은 거주자와 뭘로 나눈다? 비거주자. 지겹게도 했어요. 거주자는 일단 국내 주소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조금 이따가 밑줄 치면서 수정할 것도 해드릴게. 그럼 183일 이상 살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도 이거예요. 원래 1년이었어요. 1년이었다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까? 돈벌이가 되니까 들어온 거야. 그럼 세금을 거둘 생각하니까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을 반으로 자른 거예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몇 년째, 몇십 년째 1년이었다가 바뀐 지 몇 년 안 됩니다. 183일 이상. 기가 막히죠? 1년이 며칠? 그렇죠. 366일을 잡고서 자른 거예요. 그래갖고 183일이 나왔다. 그럼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이게 문제죠. 거주자, 비거주자는 요 놈이 나오면은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도망가기가 힘들어.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 근데 비거주자는 뭐냐? 국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항상 과거의 시험에 나온 걸 보면 이거예요. 거주자, 신분을 먼저 동그라미 쳐. 거주자, 국내냐, 국외냐. 다 맞죠? 비거주자는 국내만 되니까 시험에 뭐가 나와? 국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출제되는 게 이거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답 찾게끔 출제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자의 과세소득,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또는 뭐가 되죠? 거소지. 거소지가 뭐죠?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사업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주소가 돼 있다. 부산에 사업장이 있다. 부산에 내려가 있는 게 더 많어. 그러면 주소지 말고 어디로 할 수 있다? 거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비거주자는 두 가지가 있죠.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다. 그럼 취업했다는 얘기죠. 그럼 월급 받는 곳. 월급 받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거주자, 비거주자, 이 개념은 꼭 알아둬야 돼. 그럼 볼까요? 박스에 개인,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노, 1년을 며칠로 바꾸면 되죠? 183일. 그 다음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거기서 말하는 모든 소득이라는 것은 국내외 모든 소득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뭡니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체인데, 단체는 뭐 특별히 공부할 거 없어요? 법인격을 갖췄다. 그럼 법인으로 본다는 얘기야. 법인세 내고.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법인으로 보지 않는 거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뭘로 봅니까? 개인으로 보죠. 그럼 뭘 내야 돼? 소득세. 개인은 무조건 소득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중개사무소를 차렸다. 개인사무소다. 그럼 소득세 내는 거야. 근데 중개법인을 차렸다. 그럼 뭘 내는 거야?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납세지는 거주자, 주소지, 없으면 어디가 된다?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요거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소득세가 나오면 과세기간이 있다는 거. 같이 연상을 해야 돼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다. 과세기간은 원칙 1월부터 언제? 12월 30일이. 우리가 소득세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꼭 이거 알아둬야 돼. 사람에 대한 거니까 그 사람의 사업장과 관계가 없어요. 사업장이 있던, 폐업을 했던, 여행을 갔던 사람만 살았으면 뭘 적용한다? 원칙. 그럼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사업장을 폐쇄했다. 폐업을 했다. 뭐 5월 5일 날 폐업했다. 그럼 1월 1일부터 5월 5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업장이란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사업장은 없어졌도 그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폐업을 했어도 뭘 적용한다?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장을 폐쇄했다. 폐업이 여러 번 나왔어. 괜히 폐업을 했으면 왠지 과세기간이 그 뒤에는 필요 없을 것 같죠. 이건 사람에 대한 거다. 꼭 그렇게 중심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예외. 예외는 뭐가 있죠? 사망.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일까지.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출국을 하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일까지.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소득세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거주의 과세를 배웠죠. 열거주의 과세라는 건 소득은 8가지로 나열을 하고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세금 내라고 그랬죠. 기억들 하셔? 자, 소득은 크게 종퇴, 양으로 나누죠. 종퇴양. 종은 종합소득, 퇴는 퇴직소득, 양은 양도소득. 얘 세 가지는 어느 한쪽에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애시당초부터 구분이 된 거야. 애시당초부터 구분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분류과세가 되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땐 어떻게 나냐?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거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제가 그랬죠. 세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두 갈래길이 시험의 단골 메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야.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리는 거고.